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 네. 작년도 오셨고 올해도 오신 거잖아요. 예, 그걸 재작년에도 왔습니다. 아, 재작년에도요? 예, 재작년에도 왔고요. 오. 예, 근데 워싱턴 DC에서 원래 했었다가 네네네. 이제 작년에 이제 팬데믹 그쵸. 터진 이후로 장소를 여기로 이제 바뀐 워싱턴 게 DC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 CPEC 측에서 플로리다주로 올랜도로 옮겼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죠. 호텔은 네. 다른 데였어요. 작년에 다른 예, 호텔이요. 작년에 했던 데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호텔이. 그래서 저희 오늘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었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마지막 날 일요일에 연설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트럼프 재선이 확 실시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막 터진 직후였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행사장 끝나고 LA로 돌아가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그 CPEC에서. CPEC에서. 예. 네. 그래서 뭐 저도 나중에 이제 검사했는데 뭐 음성 나왔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뭔가 좀 징조가 안 좋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때 대부분 그 전문가들이 재선 확 실시된다고 네. 얘기했었을 때였어요. 그랬죠. 특히 네.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예. 그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는 재선이 확 실시된다. 근데 네. 이제 팬데믹이 변수가 되고 특히 이제 우편 투표, 음.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 맞아요. 저는 사실 미리 다 내다봤던 얘기들이었어요. 좀 문제가 있었을 거라 그때 좀 예. 불안했습니다. 불안했고 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LA는 우편 투표가 이제 난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과가 밤새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좀 안 좋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면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급진 좌파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이제 중도라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결국 이제 선거 끝나고 네. 아까 질문하신 것 대답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낙선되고 많이 보수 진영이 아니라 저는 보수 진영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깨어있는 진영이 깨어있는 진영이 난리 났었죠. 좀 다운됐었죠. 네. 사실 그 1월에도 다운됐고 어떻게 이게 바뀌지 않을까. 어떻게든 그렇죠. 이게 선거가 잘못됐다는 거에 밝혀지지 않을까. 많이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근데 하지만 미국 역사상 이렇게 결과가 뒤집어진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없죠. 예. 그리고 누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션 스틸, 네.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 네. 미셸 박스틸 의원의 남편이죠. 네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문제를 삼았을 거라면은 즉시 소송을 했어야 된다. 그게 팬데믹 때문에 우편 투표할 때. 근데 작년에도 뭐 행사는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멀게 느껴졌죠. 중간 선거도 언제 오나. 그런데 이제 올해 행사는 이제 중간 선거. 그리고 그 올해 CPEC 행사 주제는 Awake, 네. Not Not Woke잖아요. woke. 네. 예, 그거의 주제인데 이제 너무 이제 PC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네. 트랜스젠더 이슈도 어린이들한테 교육하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비판적 인종이론. 그래서 네. 백인들은 마치 악마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건 사실 옛날부터 조금씩 흘러왔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네. 드러났을 뿐이죠. 근데 이 주제가 이제 네. 마침 저희가 이제 CPEC 행사 시작할 때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네. 네. 약간 그 이슈로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예. 때문에 갑자기 다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됐죠. 바이든이 워낙 약한 모습을 보였고 저는 이게 다 네. 고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절대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맞아요. 우연은 하나하나 아니고요. 이렇게 미국 남쪽 국경이 뻥 뚫려서 불체자가 300만 이상 네. 올라오고 그리고 에너지 독립국 75년 만에 에너지 독립국을 트럼프가 이뤄냈는데 그것 자체도 웃기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천연자원이 넘치는 국가인데 그렇죠. 75년 만에 에너지 의존국 특히 이제 오펙 쪽에 의존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의존국에서 해방됐다가 다시 다시 의존국 대폭 의존하고 있죠. 네. 그렇게 에너지 셧다운하면서 그다음 취임 첫날 키스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요. 바로 그것도 폐지하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그 급진 좌파 방향으로 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항상 말을 했죠. 중도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 백악관 들어서고 나서는 솔직히 버니 샌더스만큼의 급진 좌파 정치인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 범죄 급증, 네. 불체자 급증, 네. 안 좋은 건 다 급증, 좋은 거는 다 감소하든지 맞아요. 없어지고 네. 이런 안 좋은 사회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희망을 본 게 네. 작년 11월 버지니아주 선거에서 네. 공화당이 네. 전부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보면서 이제 희망 많이 얻었고 많은 사람이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시 검사장이 꿈도 꾸지 못했는데 공화당원이
사실 그분도 민주당원이었는데 민주당이 워낙 이상해지다 보니까 네. 탈당하고 네. 공화당으로 이적해서 당선됐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공화당원이 워커웨이한 당선되면서 사람들 지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희망적으로 희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음들이 다 급한 것 같아요. 지금 급하죠. 아직까지 2년 지금 대통령은 2025년 1월이나 들어갈 수 있고 당장 이제 중간 선거 11월 때 좋은 그 공화당 진영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겠죠. 그래서 네. 내년 1월에는 좀 그래도 최소한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사실 정권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럼 최소한 국내 정책에서만이라도 공화당 진영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정계의 슈퍼보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팩 행사를 통해서 좀 많이 보수 진영이 힘을 얻었으면 해요. 네. 사실 깨어있는 진영이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깨어있는 진영인데 사실 진실정치 오베드 하실 원래 때부터 언론 속에 오베드 했죠. 오베드를 하실 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트럼프에 대해서 한인 사회에서는 많은 지각이 없었어요. 각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한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빗대서 보았더니 좀 약간 사이코겠지 내지는 뭐 특이한 사람이겠거니. 근데 그 당시에 벌써 한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원래 그 트럼프를 약간 정치 논평가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팍스 뉴스에 가장 많이 출연했던 논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그 재벌이지만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전에 88년도에 뭐 대권도 노린다 그런 썰이 퍼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는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팍스뉴스 특히 이제 그레타 반 서스트런이라는 예전 CNN 진행자 있었는데 그 쇼에 많이 출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팍스 앤 프렌즈에도 출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제 마음에 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이랑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다 맞는 거예요. 왜 미국이 일자리를 다 중국한테 내주고 있느냐? 왜 미국이 천연 자원 많은데 안 쓰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오펙한테 휘둘리느냐? 예,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올바른 말들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지 이분이 이제 막말은 하죠. 막말은 하고 솔직히 좀 나르시스트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성격이고, 그렇죠. 그게 국제 그 정책이나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정확한 말을 대단히 많이 했던 분이라서 저는 사실 2000년대 한 중반부터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제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맨날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출마한다고 얘기만 했다가 안 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라고 제가 한때는 되게 좀 싫어했었어요. 또 이 사람은 세일즈맨이다. 이걸 통해서 장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프렌티스 통해서 이제 그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인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사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2015년 6월 16일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고 딱 했을 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당선될 거라고. 트럼프는 당선될 거라고. 왜냐하면은 소통 능력이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뭐 한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뭐 이거 제가 아는 한국 정치인이나 미국 정치인 통틀어서 이렇게 메시지 전달력이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렇다고 뭐 우아하고 화려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요점 정리를 대단히 잘하는데 아마 홍 기자님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근데 이분은 그런 탤런트를 타고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 잘해가지고 저는 대통령 된 사람이라고 봐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PC. 네, PC.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까 얘기하시면서 잠깐 하셨었어요. 지금은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 변화한 이유 중에 한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critical race theory하고 transgender 교육이라고 봐요. 예,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충격을 너무 많이 받고 제가 아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녀 교육 때문에. 제 주변에도 있어요. 예, 꽤 많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 왜냐하면은 솔직히 한국 민주당하고 또 여기 민주당은 다르죠. 한국 보수가 미국 보수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어떤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열려요. 한국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신데 완전히 교육이 미쳤다고. 그래서 바이든 이런 인간들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그 교육 내용들 보면은. 그리고 뭐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동성결혼.
사실 오바마도 동성 결혼을 지지했던 게 끌려간 거죠. 조 바이든이 먼저 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을 때 동성 결혼을 먼저 지지한다고 밝혀서 마지못해 지지하는 바이든이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사실 조 바이든이 더 급진좌죠. 네. 그걸 따지고 그렇네요, 보면요. 진짜. 예, 그러고 그래서 네. 지금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 이론, 네. 그리고 transgender 이걸 보면서 학부모들이 깨어났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안 깨어났을 거예요. 바빠가지고 일 맞아요. 때문에. 네.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몰랐던 걸 알았으니까. 그걸 보면서 네네. 야 우리 애들이 이걸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참고로 LA의 어떤 학교는 백인 저자권은 아예 가르치질 않아요. 흑인 저자만 가르치고 아이고. 게이 저자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소수계. 예. 심하네. 그동안 너네 이성애자 네. 그리고 백인들 오래 해먹지 않았냐? 이제는 우리가 해먹을 때 거의 그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부모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버지니아가 뒤집어졌다고 저는 네, 보고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런 그 미팅에 많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반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학부모들을.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더 미치는 거죠. 미친 이런 거죠. 얘기들 보면은. 그래서 미국이 저는 미쳤다고 봐요. 네, 솔직히 저는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미친 국가라고 봐요. 이런 네. 지금 현 정부는 미친 네. 국가고 지금 그 AOC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린 뉴딜 하면 미국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 미국이 에너지 넘치는데 하나도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웃기고 지금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면들 보면은 햄버거 먹지 말라고 그런 네. 스토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알잖아요. 소가 네. 그 기후변화에 안 좋다고. 그쵸. 코에서 뭐 나온 게 어쩌고 예. 그래서 9년 뒤에 지구가 망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어젠다들이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전에 이건 중국이 내보낸 어젠다 같다.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이 기후변화 어젠다는 중국이 만든 어젠다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걸 네. 통해서. 네. 그리고 이 기후변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지 네. 뭐 알고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중국 비판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지구상에 미국만 존재하고 미국만 다 룰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요구하는데 파리기후 협약이 딱 그렇잖아요. 네. 미국만 네. 다 룰 지키고 네. 다른 국가들은 다 예외 조항 넣고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조항을. 근데 이런 걸 깨어나게 한 게 이제 트럼프였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네. 지난 2월 초였어요. 그 네.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 네. 7명 중에 3명이 잘려나갔습니다. 그것도 70% 이상 리콜 선거를 통해서 리콜이 됐어요? 잘려나갔어요. 리콜이 오. 됐어요. 왜냐하면은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그러면은 강성 진보 중에서도 강성 거기는 진보 무지개 마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극좌 중에 극좌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사람들도 이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시안들이 수학 잘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인종 프레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들이 소수계지만 아시안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소수계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중국인들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런 아시안들도 많이 깨어나면서 이렇게 그 교육위원들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도 이제 선거가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근데 이 보수 물결이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급하고 네. 깨어있는 진영은 조급한데 네. 그렇지 않는 진영은 혹시나 뭘 장난질 또 하는 것 아닐까 그걸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계시는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고 예. 저는 이제 조지아니까 완전히 동과 서쪽에 예, 그렇죠. 떨어져 그렇죠. 있어서 근데 조지아도 네. 최근에 다 민주당 쪽으로 갔잖아요, 상원이. 그게 이제 2020년도에 벌어졌던 예. 일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충격받았구나. 예, 설마 했는데 예. 설마가 현실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스테이시 에브람스라는 그 인물이 그렇죠. 저희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코닉한 인물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민주당 진영에서 푸시하는 그런 예, 스타잖아요. 사실 선거에는 많이 떨어졌으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별로 뭐 주하원의원 한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무조건 흑인이고 여성이라고 예. 근데 굉장히 똑똑해요. 예, 똑똑한 예. 거는 뭐 사실이지만 굉장히- 하지만 정책들이나 이런 거는 다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죠. 예. 생각은 잘못됐어요. 네. 생각은 잘못되어 있는데, 근데 그 조직력이 대단했고요. 그 조직을 하고 비영리 단체들을 움직이는 것이 지금 다른 주커버브 돈이 들어갔던 그 단체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움직이는 네. 패턴이. 네.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플레이북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다 돌렸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캘리포니아는 분위기가 조지아랑은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저는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캘리포니아는 정말 미국 50개 주 중에서 하와이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뭐 급진 좌 중에 급진 좌라고 봐요. 이건 강성 진보란 표현보다는 급진 좌라는 아이러니하게 한인 공화당 의원 둘이 다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사실 북캘리포니아하고 남캘리포니아도 네. 뭐 6개 주로 가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5개 주로 가르자. 네. 왜냐면은 북가주가 남가주보다 조금 더 진보거든요. 남가주에는 그리고 그 라틴계가 많아요. 남가주가. 네. 근데 라틴계가 가족 중심.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카톨릭 신자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끼워놨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이런 걸 배워? 그럼 네. 민주당이 좋은 당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미쳤네. 이걸 많이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이렇게 우파 쪽으로 최소한 중도 쪽으로 네.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보수의 목소리, 보수라고 하시면 안 되겠구나. 이제 진실된 이야기를 계속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몸을 담고 계신 회사는 네. 약간 좀 성향이 왼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회사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중앙일보 JM 저희 그 중앙그룹 네, 중앙그룹이 네. 지면을 보면은 보수예요 항상. 네. 지면은 보수인데 이제 그 케이블 채널에서는 이제 그 전에 그 메인 앵커 네. 한테 사실상 그 논조를 네. 사실상 거의 100% 맡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한국 정치잖아요. 네. 그 미국 정치는 사실 이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목소리를 냈던 게 제가 한국 한인 언론 중에서는 제가 최초라고. 그렇죠. 봐요. 제일 제가 먼저 최초예요. 하셨죠. 네, 그리고 네. 사실 저는 다른 홍 기자님 네. 뭐 이런 다른 분 뭐 아까 미나 씨, 네. 엠킴님 네. 이런 분 뭐 스피카 뭐 이런 분들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네. 솔직히 이건 안 나오겠구나. 나 혼자 저는 떠들고 네, 네, 하지만 네, 혼자라도 네. 난 알려야겠다.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걸 하자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신문이 있었을 때도 계속 제 메시지는 똑같이 썼습니다. 이런 네. 얘기들을 옛날에 2009년 때도 쓴 적이 있었고 네. 뭐 2012년 때부터 쭉 써왔어요. 네. 예, 솔직히 본격적으로 2012년 그리고 지면 통해서도 제가 기사 뭐 폴리톡이라는 코너 통해서도 네네네. 그때 한창 대선 기간 때 2016년 때 네. 그때는 그러니까 유튜브 하기 전에도 계속 그런 기사는 썼습니다. 네. 예를 들면 PC가 뭔지, political correctness가 네. 뭔지, 그리고 그 gotcha question, 네. 뭐 이렇게 gotcha 잡으려고 일부러 안 좋은. 음. 그리고 예를 들면은 UCLA의 팀 그로스클로스라는 교수가 있었거든요. 정치학 교수. 네. 그분이 이제 Left Turn, 좌회전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오. 그 책 보면은 미국 언론의 90% 이상은 좌파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분은 이제 그 수치로 얘기들 맞는 보면서 결론인 사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그 기획 기사도 제가 그 전에 항상 썼고요. 네. 예, 근데 그거 썼다고 왜 이런 기사 써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는 그런 분들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세계였던 거예요. 사실 네, 그 언론계에서도 제가 이걸 처음으로 꺼내긴 했지만 그건 맞아요. 사실 신세계였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제가 이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고맙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뭐 저 말이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하면서 들었던 경험이.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더 관심을 그렇죠. 다들 이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뭐 이런 언론들, 이런 주요 언론들을 너무 우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팩트 체킹 안 해보고 그리고 팩트 체킹 사이트들은 더 악질적이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폴리티팩트 같은 경우는 더 악질적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얘네들 팩트 체킹 해줬잖아요. 근데 그 팩트 체킹도 프로파간다 팩트 체킹이거든요. 완전 길드예요, 길드. 예. 오히려 더 나가요, 한 발 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사실 보수 쪽에서도 그런 언론사들만의 길드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왜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사들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지금 AP가 쓴다, CNN이 쓴다 그러면 서로 다 돌리잖아요. 뉴욕타임즈가 썼다 그러면 서로 다 돌리고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말했다, 폴리티코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왜 보수 매체들끼리는 브라이트바트가 이렇게 말했다, 뭐 내지는 팍스는 그래도 얘기를 좀 하는군요. 팍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용을 좀 하는데 다른 않죠. 매체들은 인용을 잘 안 해요.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태동한 지 얼마 다 안 됐어요. 브라이트바트도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고 그리고 팍스뉴스 사실 별로 안 깊어요. 96년에 개국했거든요. 그리고 팍스뉴스도 다른 언론사들 보면서 야 미국의 보수 언론이 없네. 그리고 사실 팍스뉴스가 태동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이제 라디오 진행자였죠. 보수 라디오 진행자 러시 림바가 이제 88년도부터 이제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많이 깨어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인들도 그분 라디오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 보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앞서면은 CBS 뉴스 기자였던
버나드 골드버그라고 있습니다. 네. 버나드 골드버그. 그분이 이제 책을 쓴 게 이제 바이어스고 있고, 그분이 이제 지각 변동을 처음에 일으켰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네. 그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네. 오피니언면을 하나 썼는데 쓴 게 언론들 다 좌파다. 근데 이 사람도 심지어 진보 진영이에요. 이 사람도 그 등록된 민주당원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 다 킬시킨다. 예를 들면 그분 책 보면은 백인이 나쁜 짓 하면은 그건 뉴스야. 근데 흑인이 나쁜 짓 하면 그건 뉴스 아니야. 이건 죽여.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일면 나오고 백인이 잘못해서 오케이 그거 일면, 흑인이 잘못해서 그건 단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행위들이 이어졌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언론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이 약간 진보적인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처음에는 그냥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진보적이라기보다는 비판의식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봤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보수가 셌으니까 네, 조금 그거와 다른 앵글로 보는 게 네. 나쁘진 않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네. 지금 너무 갔죠. 그러니까요. 너무 갔고 뉴욕타임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AP 이렇게 서로 인용을 한다고. 네. 사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언론사 잘 인용 안 해요. 뉴욕타임스는 미국 진보의 리더예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 진영의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뉴욕타임스가 먼저 치고 그 민주당 진영 그 지도자들이 네.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존경받는 언론이었잖아요, 막말로. 저는 쓰레기 언론이라고 보는데, 솔직히 저는 뉴욕타임스 쓰레기 언론이라고 보고, 저는 그 조직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범죄 집단이라고 봐요. 아마 제 방송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뉴욕타임스는 범죄 집단이라고 그렇죠. 규정을 해요. 근데 어쨌든 대다수 언론인들이 존경하고, 사실 우상하고, 어떻게 보면은 신적으로까지 왜냐면은 뉴욕타임스 보도라고 하면 반박할 생각도 아예 안 했거든요. 글발이 워낙 좋아요. 예. 그리고 AP, 근데 요새는 네. 별로예요. 아, 그래요? AP, 예, 그 칼럼니스트들 보면은, 모린 다우드나 이런, 보면은, 저는 그분 책도 봤거든요. 근데 시간 낭비를 좀 봐요. 어쨌든, 뉴욕타임스를 사실 그 3대 메이저 방송사들이 네. 뉴스를 잡을 때도 뉴욕타임스부터 봐요. 그래서 얘네들도 기사를 킬 많이 시킨대요. 뉴욕타임스에 안 실리면은 뉴스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버나드 골드버그가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그걸 리더고, 네. 이 뉴욕타임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영향력이 왜 세냐면, 사실 뉴욕타임스를 구독해서 보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어요. 왜냐면 네. 기사가 대단히 길고,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대단히 길고, 네, 조금 너무 길어요. 네. 사실 어렵게 쓰는 건 아닌데, LA타임스가 사실 조금 더 표현은 어렵고 네. 그런데, 좀 더 우아하게 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뉴욕타임스는 인용을 다른 언론사들이 대단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이 큰 거예요. 뉴욕타임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리더고, 그 밑에 이제 AP, 로이터, 이런 쪽도 좌파 진영인데,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 서로 인용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특종을 내면은, 예를 들면 워싱턴 익사미너가 이렇게 나왔다. 뉴욕포스트가 네. 또 트럼프 지지했던 언론이에요. 그렇죠. 드물게. 네. 미국 역사상 가장 역사가 깊은 가장 오래된 신문이죠. 네. 뉴욕포스트 인용하는 그런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헌터 바이든은 뉴욕포스트가 특종 많이 특종이었죠, 그거 그때. 인용 많이 네,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때문이다. 그것도 이제 습관이고 네네. 사실 어떤 언론사들이 다른 언론사 인용을 자존심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사는 어떠세요? 통신사. AP? 네, 그러니까 통신사들도 전부 다 좌편향. AP는 급진주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들 중에서 우편향인 통신사가 없어 보여요. 우편향의 통신사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요. 아예 없죠. 아예 없죠. 하나쯤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그냥 팍스 뉴스가 그나마 이제 통신사 역할, 사실 뉴스 매체 중에서는 인터넷 매체로는 팍스 뉴스가 가장 조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렇죠. 네. 팍스 뉴스가. 근데 이제 AP 통신하고 로이터 통신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권위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내용들 보면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어떨 때는 뉴욕타임스보다 얘네가 더 심하구나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기사들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우파 진영이 얘기하는 건 그냥 당연히 미스 인포메이션. 민주당 진영 쪽은 그렇게 지적 안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분석이나 비판이 거의 없어져 버려가지고요. 예. 그게 지금 그들 스스로가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된 비판 의식이 없어져서 편이 돼 버려가지고 한쪽 편이 돼 버리면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할 때도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 아내도 항상 저희 방송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좌파 우파 얘기하지 말라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깨어있냐 안 예. 깨어있냐가. 왜냐하면 저도 제가 제 방송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 전에 제가 민주당 진영 정치인들을 서포트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메시지로서.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바마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정책들이 엉망인지는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왜냐하면은 이제 흑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수계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아하게 얘기하고 굉장히 슬릭하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겉으로만 볼 때는 흠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실 그 정치 연설도 이렇게 글로 보면 별로인데 그 액센트를 어디에 줄 줄 알고 이런 걸 좀 잘해요. 그 오바마가 그 흑인들이 잘해요. 흑인 정치인들이 맞아요. 오늘 이번에 마크 로빈슨도 그런 걸 대단히 잘하거든요. 네.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깨어났느냐 안 깨어났느냐. 근데 트럼프 진영이 무조건 그런 극우 쪽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보지 않고 그 반응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진영 그리고 언론들이 다 이렇게 좌편향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이제 무게 중심이 네. 반대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온다고 봐요. 네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원이었잖아요. 사실 13번 원래는, 탈당했죠. 왔다 갔다.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난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던 거죠. 사실 사실 언론에 있어서는 언론들은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오바마는 소수계고 흑인이 한 번쯤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인종 이슈는 이런 인종 갈등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걸 원했던 것 같고요. 네. 오바마 진영이 오히려 이 인종 카드를 더 세게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너무 지금 바이든이 더 역대 최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오바마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한 것 예.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 올해 중간선거 예상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몇 석 정도? 공화당 상하원 휩쓸 거라고 보고 이대로면 상원도. 네. 상원도요. 네. 그리고 이대로라면은 300석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진짜요? 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면 이 정서대로면 왜냐면은 버지니아가 네. 딥블루인데 예. 넘어갔잖아요. 다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기 그러니까 팬데믹이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실버 라이닝이라고 실버 라인. 대단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네네. 팬데믹이 굉장히 안 좋지만 희망적인 것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는 검열되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이제 얘기 안 할게요.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그런 의료 쪽에 있어서도. 저는 약간 그 불안한 정도까지만 부분이 얘기하겠습니다. 불안한 팬데믹에 부분이 있어서도 있어요. 예. 깨어난 것 같아요. 그 팬데믹 덕분에 깨어난 거는 저는 동감하거든요. 근데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예비선거 기간이니까 프라이머리 두고서는 당내에서 지금 경쟁들이 심해지면서 서로 간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300석은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435의 절반보다 네. 그렇죠. 한 250 정도라면 일단 이렇게 하면 근데 그냥 어떤 장난질만 없다면 이대로 간다면 전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일 투표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실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이 저는 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부르짖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네. 기후 변화. 민주당 기후 진영이 변화. 가장 중요시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맨날 일면에 때리는 내용들이 클라이밋 체인지거든요. 네. 클라이밋 체인지. 심심하다 싶으면 일면에 내요. 클라이밋 체인지.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를 자꾸 부르짖다 보면 미국은 에너지 다 죽여야 되고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그 정도로 이제 태양열이나 풍력이 대체할 수 있느냐? 저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봐요.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깨어났기 때문에 저는 300석 가능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왕 기자님이 예상이 적중하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래요. 예. 그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진짜. 됐으면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30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제대로 진짜 다 어웨이크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투표장에 나와서 싹 갈아엎어버렸으면 정말 좋겠다. 한국 정치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지금 이제 투표 동포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됐으면 합니다. 네네. 솔직히 윤석열 후보 정책들이 사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 사람이 정치 비전은 없는 것 같다. 그냥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법만 알고 그냥 정의의 그런 법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대통령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미국에도 없고 네, 한국에서도 없죠.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치 비전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그 내놓는 공약들 보면은 좋은 것 같고 특히 그런 그 백신 패스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 같아서 윤 후보가 됐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불안해요. 근데 불안해요. 솔직히 불안해요. 되려면은 지금 그럼 지지율이 앞서다가 최근 들어서 또 역전당했다는 그걸 걸로 왔다 알고 갔다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계속. 저는 불안해요.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샤이 이재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표현을 봤는데 그 샤이 트럼프 때 나왔던 샤이 이재명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 없다고 보시고요. 저는 샤이 이재명이 없다고 봐요.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숨기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샤이 이재명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샤이 윤석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샤이 이재명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미리 각인을 시켜서 부정선거를 한 뒤에 그게 다 샤이 이재명이었다라고 덮어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내러티브 같았어요. 그 얘기를 딱 네. 들었을 때. 근데 특히 이제 한미동맹 이슈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친북적인 그런 모드로 언젠가부터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진영. 특히 이제 미국 쪽까지 이렇게 발 뻗고 있거든요. 여기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네. 후원 단체들 만들어서 미국 정치인들 후원금으로 이렇게 매수해가는 모습이 보여요. 특히 이제 브래드 셔먼 뭐 이런 의원들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들이면서 사실 후원금 좀 주면은 정책 팔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에 와서 물론 미셸 박 영김 의원이 당선됐지만 그분들은 사실 아메리칸이잖아요. 미주가 그렇죠. 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팩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미국 선출직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되게 부지런히 최근 몇 년간이었어요, 이것도. 네네네. 그 한두 명이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했습니다. 한인들이요? 예, 한인들 한두 명이에요, 그것도. 네. 이분들도 사실 뭐 문정부 직접적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예. 역으로 줄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네. 한국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 정치에도 항상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되고 이쪽에도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물론 한국인이 여기 직접 직접적으로 뭐 후원금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여기에 이제 친척분들, 가족분들이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통해서도 이렇게 뭐 팩을 결성해서 이렇게 보수 진영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급진 좌파, 미국 내 좌파 뭐 그린 뉴딜 부르짖는, 네. 그리고 종북 선언 부르짖는 정치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얘기다.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맞아요. 정전선언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셔먼 의원 매년 같은 올라왔었는데 다 그냥 사장돼 버렸던 건 돈 받고 저희가 바뀌는 알고 거죠. 있죠. 예, 예. 예. 그 지금 사실 33명밖에 안 되는데 긴장할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은 근데 0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0에서. 근데 그건 빠른 것 같아요. 솔직히 몇 년 만에 이렇게 33까지 늘어났다는 건 그 전에 종전선언 해야 된다는 의원들은 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 같은 경우는 셔먼하고 그 사람도 예. 종전선언 결의안 그렇게 발의는 했지만 네. 그 사람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안 된다고. 예. 하여간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비영리 단체라든가 폴리티컬 액션 커뮤니라든가 예. 팩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오늘 결론은 이제 그거로 내야 되겠네요. 한인들도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